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보 처리 기사 필기입니다. 제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모형입니다. 폭포수형, 프로토타입형, 나선형, 애자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란 무엇이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죠. 생명 주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생명체는 어때요? 태어나고 나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새싹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서 번창을 해요. 또 예쁜 꽃도 피죠.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가나요?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치죠. 태어나고 번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눴어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단계를 나눈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단계를 나누면서 각 단계에서 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자원 이런 걸 예측을 하고 각 단계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단계로 쪼갤 거냐,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또 개인별로 다르고 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또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런 단계로 쪼개지는 게 좋다라는 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네 가지를 이제 골라본 거죠. 그런데 딱 이 네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 화면에서 이 네 가지를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이렇게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비용 산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계획이 있겠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밑받침, 골격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준화를 가능하게 해요. 뭐 이제 각각 사람마다 또 회사마다 또 팀별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겠죠. 네, 그런 용어, 기술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자,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용이하게 하고 자, 이런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폭포수형 모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수형 모형은 명칭을 폭포수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바위에서 폭포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여기서 이제 뼈가 아프니까 폭포수를 맞으면 다 낫는다 해가지고 열심히 또 폭포수를 맞고 있죠. 폭포수는 왜 이름을 폭포수라고 했을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고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죠.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형 모델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 단계가 완전히 완료되어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1970년대부터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이 돼가지고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단계를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은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그러면 컴퓨터 쪽인데 병원 시스템을 개발하자 그러면 어때요? 병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얘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될까? 병원에 관련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많은 이제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포수용 모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이런 단계별 과정을 거치고요. 한 단계가 완료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A 단계, B 단계, C 단계 이런 식으로 쭉쭉 가면 네. B에서 이제 사용자 뭔가 B 단계에서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탕의 전체적인 색깔을 분명히 레드톤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사용자가 입장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블루팀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폭포수형은요, 그런 반영이 안 돼요. 이미 이제 완료돼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이해는 폭포수형은 뭐냐면 사용자가 완벽하게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때 사용하는 폭포수형이다 그거죠.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가 끝났는데 다시 뒤로 가서 이걸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요구 분석을 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그러면 그것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자,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는 유지 보수의 단계. 자,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폭포수형이요. 그리고 특징이 뭐였어요? 새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쩐다? 어렵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폭포수형 모형을 설계를 할 때는요, 요구사항이 뭔가 똑부러져요. 명확해요. 이럴 때 이제 폭포수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폭포수형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입니다. 먼저 계획 단계,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계획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먼저 계획을 하게 되죠. 소프트웨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계획 단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조그만 땅이 있는데 정말 조그만 땅인데 여기다가 20층 건물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비용이나 자원이나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넘어서면 이제 요구 분석을 하는 거죠. 요구 사항이 무엇이냐? 즉, 의뢰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서화하는 거죠. 꼼꼼하게 문서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구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을 하는데 이제 하자라고 한 거죠. 아파트 짓자라고 한 건데 바로 땅 파서 아파트 짓는 거 아니죠. 뭘 하죠?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데이터 구조라든지 또 어떤 알고리즘의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설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현을 시작합니다. 구현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설계의 각 부분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하는 어떤 코드화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죠. 과연 오류가 없나, 잘 작동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테스트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입니다. 고객한테 이제 전달이 되었고 이게 잘 구현이 되느냐. 내가 이제 해볼 때는 프로그래머가 해볼 때는 잘 구현이 되었는데
고객한테 가서도 실제로 잘 되는지, 또 오류가 없는지라는 것, 또 외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포수영 하면 여러분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확할 때 쓰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앞 단계를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모형입니다. 자, 요구자가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고, 요구자 자신도 좀 뭘 요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가 부정확해요.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개발자가 모형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사용자가 그러면 더 이해가 쉽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기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부정확하니까 그럴 때 쓰는 모형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예시물을 모형물을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아파트 보면 모델하우스다라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더 이해하기 좋겠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렇게 빼주세요. 삭제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때요? 보면서 즉시 반영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보여주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요구사항이 불명확할 때 쓰는 것이고, 오류가 있다면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용이하다라는 것이고요. 좋은 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모형물을 만드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모형물 만드는데 뭐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거기도 비용이 들어간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고난이도다 그러면 이제 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겠죠. 또 그것에 대한 시간이 또 추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경을 많이 요구한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여주는데 실제로 실제 제품은 더 멋지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형물이 이게 최종 완성물인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폐기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비용도 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까?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프로토타입 설계를 한다 그거죠. 이게 설계,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평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선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선형 모형은 이렇게 나선 모양이다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계획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 위험 분석이라고 합니다. 위험 분석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들어갔죠. 위험 분석이다라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즉 방해 요소는 무엇이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개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고객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다시 또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 또 그것에 대한 위험 분석, 또 그걸 맞춰서 개발을 하고 또 고객한테 물어보고 다시 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위험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이제 다 되어 있죠. 이렇게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군데군데 있겠지만 또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험에 대한 분석,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구축, 즉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객 평가를 받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일단은 이것의 이제 단점이다 그러면 일단 비용적인 면이 많이 걸릴 겁니다. 개발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대규모 시스템에서 적합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개발 과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첨가할 수가 있고요. 아주 정밀하게 진행이 되고 또 유지보수가 별도의 유지보수 과정이 필요 없이 진행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위험 분석이라는 단계가 나온다 그러면 나선형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모형을 봤는데 한번 봐보면 폭포수형은 어때요? 앞 단계가 완전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겠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제 불분명할 때 요구자가 이제 분명히 말을 할 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때 선택하는 게 폭포수형이 되고 프로토타입이다 라면은 모형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는 특징적인 것.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가 불분명한다, 뭔가 명확하지 않는다. 그럼 모형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나선형이다. 그러면 이제 대규모 시스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지은행이 되는 거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애자일 모형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객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폭포수형은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는 방식에 비해서 애자일 방식은 뭐냐면 고객과의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완성작이다라고 한다면 요구자가 만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수정해주고 하는 방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이제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 순서를 매기는 거죠. 네. 우선순위를 비교를 해서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애자일 모형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어떤 핵심 가치에다 두고 있냐면 어떤 프로세스, 도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과 그 요구자와의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화, 막 이렇게 문서화보다는 어떻게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계약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을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의 협업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거고, 계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서류, 문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에 관심을 두는 거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애자일에 12가지의 실행 지침이 있는데요.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고객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실행 지침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개발 막바지가 됐어요. 개발 막바지가 됐는데 고객이 또 요구사항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적극 수용을 해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을 해라. 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의뢰를 하면은 이게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 6개월 프로젝트 뭐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얘는 매주 고객한테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과 개발자가 함께 일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 고객을 조금 배제를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근데 에자일은 철저하게 고객과 함께 일한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에 대한 참여 의지가 확실한 사람으로 이제 팀을 만든다라는 거고, 그 팀 구성이 잘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 교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잘 되고 있는지라는 것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설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지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단순화,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조직적인 팀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팀을 조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태도, 그다음에 고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자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포 수용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폭포 수용을 어때요? 수정 못해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폭포 수용을 어때요? 소통을 별로 안 하는 모형이 되겠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폭포 수용은 마지막에 테스트를 합니다. 모형물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에자일은 일정한 주기가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폭포 수용은 거의 이제 문서 위주가 되는 것에 비해서 에자일 방식은 이제 고객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형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에자일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네,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방대한 문서보다 제대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가치를 둔다. 프로세서 도구보다 개인과 협업에 더 가치를 둔다. 고객과의 협력보다는 계약 협상에 더 가치를 둔다. 아니죠.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